안녕하세요. AI 덕후입니다. 오늘은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대학원 종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고자 하는데요. 일반 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이 있습니다. 일반 대학원은 연구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풀타임 대학원입니다. 직장인이 일반 대학원을 가기 위해선 보통 기업에서 지원해주는 전형이 있는데 등록금을 기업이 내주고 해당 직원은 그 일반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업무와 관련된 연구를 하며 코스웍 과정과 연구를 수행합니다. 기업 업무를 일반 대학원에서 연구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워낙 지원하는 인원도 한정적이고 TO도 적어서 해당 전형을 활용하여 일반 대학원에 진학하시는 직장인은 굉장히 소수 정예인 편입니다. 스펙이 뛰어난 핵심 인재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이야기는 일반 대학원 이야기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직장인이 많이 생각하시는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석사는 특수대학원에서 정보학 석사를 취득하였고 박사는 현재 전문대학원에서 공학박사, 즉 많이들 말씀하시죠. PhD를 목표로 박사 5학기째 다니고 있습니다.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은 직장인을 위한 대학원이라 할 수 있고요. 주로 평일 야간이나 주말 수업 등으로 구성되어 직장과 병행하여 커리어 확장을 노리는 분들께 가장 이상적인 선택지입니다. 이미 취업한 직장인이 왜 대학원에 진학해야 할까요? 안 그래도 회사 다니기 힘든데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해 답이 아직 서지 않으셨다면 대학원 진학에 대해 목표가 확실히 서지 않으신 상태인 겁니다. 직장과 병행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학원을 진학하신다고 하면 내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등록금과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더라도 꼭 취득하고 말겠다는 목표의식과 동기부여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저로 예를 들자면 저는 사실 전문대학에서 반도체 전자과 전문 학사를 나와서 23살부터 대기업 생산직에 취업을 해서 생산 업무를 했고 생산직 업무를 하면서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재작년까지 16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희망퇴직을 하고 사무직 IT 개발자로 전향했습니다. 그런데 IT 개발자로 전향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력이 석사 학위와 현재 진행 중인 박사 과정의 경력과 연구 논문 실적이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물론 그전 회사에서 DX 식스 시그마 마스터 블랙 벨트나 트리즈 레벨 3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사내 자격을 취득 후에 사내 강사 활동을 하고 자격인증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한 경력도 도움이 됐지만 대학원 경력이 없었더라면 아마 IT 개발자로 전환이 됐을지는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저는 박사과정 5학기째로 이제 코스웍 과정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해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 연구 중이며 이 논문의 투고가 끝나게 되면 학위 논문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석박사 과정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대기업 생산직으로 16년 굉장히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우연한 기회에 품질관리 자격증인 식스 시그마 자격증을 취득을 하였고 이때부터 이제 통계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재밌고 데이터 분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기회를 얻어서 팀의 기획 파트로 올라가서 기획 업무와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반복적으로 설비와 기계를 오퍼레이팅하고 유지 보수하는 직접적으로 이제 몸으로 부딪히는 생산직 업무보다 팀에서 이제 기획을 하고 교육, 강의, 인원관리, KPI, 총무 업무 등 또 데이터 분석 업무까지 해서 이런 사무직 업무를 하는 게 저와 잘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16년이나 지나고 나서 적성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재밌었고 몰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산직 형태로 있으면서 계속 사무직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매년 연말 연초에 조직 개편이 있고 조직의 방향성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팀에서 다시 현장으로 내려가 생산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생산직으로 하고 있던 업무는 제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사실 배우면은 금방 할 수 있는 대체가 쉬운 업무였기 때문에 생산직 업무를 하다가 퇴직을 할 경우에는 제가 하던 업무로는 경력을 인정받아서 취업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주기적으로 희망퇴직을 회사에서 신청받고 있었기에 소정의 희망퇴직금을 받아서 새로운 분야의 직업으로 전환할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16년 다닌 회사를 희망퇴직한 이후에 IT 개발자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직종을 전환하기 위해 석박사 과정을 통해 꾸준히 데이터 분석 및 코드 개발 능력을 향상시켜 온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위 취득의 이점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취업뿐만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업무와 관련된 전공에 석박사 학위가 있을 경우 석사 수당이라든지 박사 수당 자체가 인정되어서 연봉이 올라갈 수도 있고, 석 박사 학위 취득이 실적으로 인정이 되어 진급에서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업무를 할 때도 석박사 연구 경력이 동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 사람은 업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돼서 신뢰감을 가지게 되고 인정을 더 해주기도 합니다.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고학력을 지향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위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당연히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연구를 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매우 강해지고요. 논문을 쓰고 연구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는 나만의 새로운 방법론을 창조하고 이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표를 작성하는 능력부터 생각하는 사고방식까지 모두 그전보다 논리적이고 뛰어나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대학원 진학은 장점밖에 없는 것 같이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석박사 학위가 취득하기 매우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평일 업무가 끝나고 또는 주말에 학교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을 취득하며 연구 논문 작성과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대학원의 경우에는 비싼 등록금도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여가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서 가족들의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많은 개인 시간을 전공 수업 이수와 연구 논문을 작성하는 데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가족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저도 저의 석박사 과정을 항상 응원해주고 집안일을 많이 도맡아 해주는 아내 덕분에 꾸준히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이유는 단순히 학위뿐만은 아닙니다. 대학원에 가면 내가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원으로 만날 수 있고요. 이분들과 친해지면 좀 더 업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으며 같은 분야의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얻게 되는 지식도 많아집니다. 저는 석박사 과정에서 입학 동기분들과 맺게 된 인연이 벌써 석사는 4년째, 박사는 2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재직 중인 회사에 계신 저의 상사이신 이사님께서 작년에 저를 지금의 회사로 추천하여 지금 회사에 면접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그 면접이 최종 합격까지 가서 그전 회사보다 연봉을 올려서 작년에 이직을 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여건의 회사로 이직을 하는데도 대학원 인맥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사 입학 동기면서 저를 이 회사로 추천해 주신 이사님을 평생의 귀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박사 과정에서 맺은 인맥이
지금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주는 원동력을 주시는 분들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보다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좋은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그 전부터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AI 덕후의 일상 블로그에서 꾸준히 직장인 석박사 과정 이야기를 포스팅하고 있었는데요. 포스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석박사 과정 학교의 홍보대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포스팅을 하는 과정 중에 제가 다니던 석사대학교와 박사대학교에서 많이 입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입학 문의가 온 적이 있었고요. 채팅이라든지 아니면은 게시글에서 댓글 등을 통해서 또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도 학업 상담을 많이 해드렸었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지원하신 분들이 입학까지 하셔가지고 대학원에서 만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석박사 대학원 생활이 누군가 나처럼 똑같은 꿈을 꾸고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남겼었는데, 이 일이 진짜 대학원 입학에 도움이 됐다고 하시면서 제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석사는 사이버대학원, 박사는 현재 오프라인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두 과정을 모두 경험해본 사람의 시선에서 후속 컨텐츠에서는 사이버 대학원과 오프라인 대학원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주는 여기까지입니다. AI 덕후였습니다. 구독자님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